오늘 아침 어떤 음식을 드셨나요? 여기 있는 음식들은 많은 분들께서 아침에 드시는 음식일 겁니다. 저도 과거에 많이 먹었어요. 오늘은 이것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이 각각 건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지에 대해서 저의 관점을 나눠드리겠습니다. 내가 평소에 무심코 먹고 있었던 음식이 나의 몸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을 겁니다. 어렸을 때 제가 많이 먹었던 음식을 떠올려보면 첫 번째는 한식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밥 반찬들, 여기에다가 밥을 먹었던 기억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머니께서 이 식빵을 마가린에 구웠던 그 아침들이 생각납니다. 이걸 마가린에 고소하게 구워서 여기 보이시는 이 딸기잼 이걸 바르고 거기다가 계란 후라이를 넣어서 이렇게 싸서 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어릴 때 그걸 많이 먹었었는데 이제 보면 거기 있는 마가린 좋지 않은 어떤 경화된 기름이었고요. 여기 있는 딸기잼도 설탕이 되게 많았죠. 그런 토스트에다가 이런 오렌지 주스 또는 여기 있는 우유 이걸 먹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어렸을 때 매일 우유를 1리터씩 먹었어요. 그래서 매일마다 저희 집에는 우유가 한두 팩씩 왔었는데요. 지금 봤을 때 좀 속상한 건 제가 20대 중반까지 비염이 되게 심하게 있었는데요. 그게 식단을 바꾸기 전까지는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우유가 저의 비염을 유발하고 있을 거란 걸 생각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유를 거의 먹지 않는데요. 제가 가끔씩 유제품을 좀 많이 먹게 되면 비염 증상이 다시 올라옵니다. 그리고 가끔씩 어머니께서 아침에 바쁘실 때는 전날이나 아침에 빵을 사주셨어요. 여기 보이시는 카스테라, 소보루빵 또는 단팥빵 또는 피자빵 같은 것들을 아침에 사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단 지금 봤을 때 여기 있는 빵들의 아쉬운 점은 기본적으로 설, 밀, 나쁜 기름의 조합이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식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원재료명을 보면 첫 번째 재료가 밀가루, 두 번째가 설탕, 세 번째가 마가린입니다. 다른 버터 이런 거 아니고요. 경화된 식물성 기름으로 만든 대체 버터입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쇼팅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설탕과 밀가루 그리고 나쁜 기름 이것까지 같이 들어있는 음식이었고 이거를 마가린에 구워서 먹었던 버터보다 더 좋다고 얘기했던 식물성 버터인 마가린에 먹었던 게 조금 아쉽죠. 이것들은 몸에 들어왔을 때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 또는 건강하지 않은 지방이라서 몸의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 됐을 때 또 세포의 건강을 떨어뜨리거나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떨어뜨리거나 또는 DNA와 관련된 활동에 교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어떤 가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주의가 필요하고요. 여기 있는 모닝빵도 보시면 밀가루, 글루텐, 설탕, 달걀, 또 마가린이 들어있습니다. 대두유, 콩기름도 들어있고요. 또 가공 유크림, 식물성 크림, 이 아쉬운 성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모닝빵을 그냥 먹지 않았잖아요. 여기 있는 이 잼에 발라 먹었습니다. 이 잼의 성분을 보면 가장 많은 게 딸기, 그 다음이 설탕입니다. 이 두 가지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재료는 깔끔합니다. 하지만 당류 함량이 너무 높아요. 이게 100g당 당류가 68g이 들어있습니다. 당류 함량이 68g 정도면 설탕 기준으로는 약 12티스푼이 넘습니다. 한번 얼마나 우리가 먹게 되나 살펴볼게요. 보통 이거 2개 먹잖아요, 아침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칼로 잘라서 반 갈랐을 거죠. 잼을 얼마나 발랐을지 보자. 자, 이렇게 바르면 13.7g입니다. 이렇게 해서 먹었잖아요. 와, 맛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먹었냐? 우유랑 같이 먹었습니다. 자, 아침에 이렇게 먹으면 이제 잼 13g에다가 우유 이렇게 먹어서 염증이랑 산화 스트레스. 그리고 어머니께서 바쁘실 때는 전날 이렇게 빵집에서 카스테라 사오셔가지고 주셨는데 여기 보면 가장 많은 게 계란, 설탕, 밀가루, 또 마가린, 물엿. 생각보다 이 빵집에 있는 빵 중에 마가린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있어요. 소보로도 볼까요? 이 소보로도 밀, 설탕, 마가린이에요. 설탕, 밀가루, 나쁜 기름. 이번엔 신라 명가의 단팥빵입니다. 제일 많은 게 앙금. 근데 앙금에 있는 게 팥, 설탕, 물엿, 말티톨, 또 밀가루, 글루텐, 또 마가린, 식물성 크림. 원래 크림은 동물성 식품이에요. 우유에서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식물성 크림은 약간 나쁜 기름이랑 이것저것 넣어서 새롭게 만든 좋지 않은 기름이 들어간 크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그래서 안 상하고 그래서 오래 가는 거긴 해요. 이게 많이 먹었던 단팥빵인데 아침에 이렇게 진짜 오랜만이다. 아침에 이렇게 해서 많이 또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청소년이 되면서 도너츠에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이 글레이즈 도너츠. 이게 이제 대구에도 생겼었는데 와, 이건 진짜 맛있다. 성분을 봅시다. 밀, 설탕, 쇼트닝, 글루텐, 그리고 대두유, 팜 경화유. 그냥 맛있는 음식은 그냥 설탕, 밀가루,
뭐 약간 경화유 조합이네. 그리고 또 던킨 도너츠. 지금은 던킨으로 이름 바뀌었습니다. 와, 냄새가 와, 어렸을 때 생각나는 냄새예요. 이건 아버지께서 많이 사오셨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이거 더 큰 사이즈인데 이건 좀 작은 사이즈로 나와 있어요. 여기 안에 뭐 있는지 아시죠? 딸기잼. 와, 진짜 반갑다 이거. 우와, 딸기잼 엄청 쨍하네요. 밀, 설탕 시럽, 또 쇼트닝, 팜 올레인유, 콩기름. 네. 이 토스트는 버터로 굽는다면 나쁘진 않은데요. 가끔씩 길거리에서는 마가린으로 굽기 때문에 좀 아쉬운 면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이 소스도 되게 중요한데요. 여긴 소스들이 보통은 마요네즈 기반의 소스예요. 그것들은 보통 콩기름이나 좋지 않은 기름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반복해서 먹기에는 좀 아쉽긴 합니다. 햄 같은 거야 저는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쁘실 때는 이렇게 편의점이나 빵집에서 샌드위치도 먹었을 겁니다. 저도 많이 사 먹었었는데요. 가장 많은 재료가 밀가루, 설탕, 대두유, 유화제, 그리고 팜 스테아린유, 혼합 분유, 계란 후라이, 대두유, 그 외에는 채소들이 들어있고요. 계속해서 공통적으로 이 빵 안에 있는 재료들이 좀 깔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뭐 햄이나 뭐 채소야 그렇게 나쁘지 않지만 달걀 후라이를 할 때 쓰는 기름이나 빵에 들어가는 기름이 일반 식물성 기름을 넘어서서 경화된 기름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몇 개 먹었는데 지금 약간 눈이 빨개졌죠. 약간 몸이 좀 간지러워지고 있어요. 이번에는 이런 또 팬케이크도 볼까요? 이건 팬케이크 가공품인데 성분을 보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재료가 역시 밀가루, 물, 계란, 설탕, 유채 씨유, 탈지 분유, 코코넛 오일, 버터 유분말. 이건 나쁘지 않네요. 그 뒤에는 베이킹 파우더 관련된 것들이고 뭐 잔탄검 이런 게 있습니다. 역시 여기서 아쉬운 것은 밀가루, 설탕, 그리고 기름인 것 같아요. 보통은 이런 팬케이크를 이런 시럽에 먹었을 건데요. 지금 혈당 스파이크가 왔어요 이미. 이 정도면 한 7g. 맛있다. 6장이 들어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중에 3장은 먹을 것 같거든요. 3장을 먹으면 절반이에요. 그러면 한 탄수화물이 한 40g 정도, 그리고 당류도 한 15g 넘습니다. 그러니까 한 40g의 탄수화물, 15g의 당류, 여기다가 이 시럽 한 20g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 미주라에서 나온 통밀 크래커입니다. 저도 예전에 먹었었는데 이젠 잘 안 먹어요. 예전엔 제가 이거를 통밀이라고 해서 뭔가 건강하다는 느낌 때문에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좀 공부를 했을 때는 통밀과 밀가루가 엄청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겠지만 저는 여기 있는 글루텐이 장 안에서 이 조눌린과 관련해서 장벽을 좀 느슨하게 만든다는 것, 또는 알러지 반응이 있다는 것,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밀가루 자체의 퀄리티가 저는 보장이 안 된다는 점 때문에 이런 것들은 또 조심해서 먹는 편입니다. 조금 심심하고 건강한 맛인데요. 맛은 좋아요. 성분을 보면 밀가루 믹스, 이눌린, 밀식이섬유, 귀식이섬유, 밀가루. 근데 그 다음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바로 해바라기예요. 해바라기 씨유일 겁니다. 좀 아쉬운 기름이라서 저 개인적으로는 좀 조심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씩 바쁠 때는 이렇게 단백질바를 먹었던 것 같습니다. 성분을 볼게요. 땅콩, 아몬드, 분리 대두 단백 너겟, 레시틴 전분. 그런데 여기 초콜릿에 백설탕, 식물성 유지, 아마 뭐 어떤 대두유나 이런 기름일 것 같고요. 전지, 분유, 유제품 안 드시는 분들 조심하시고, 유당, 그리고 물엿, 과당 들어있습니다. 백설탕 들어있고요. 소비톨액, 연유, 여기도 설탕 들어있고, 우유, 식물성 유지, 이게 또 경화유네요. 뒤에 보시면 또 식물성 유지가 있고 유크림도 들어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보통 이런 거 보실 때 당류만 보실 겁니다. 당류가 10g이니까 적진 않은데 또 많지도 않다고 드실 텐데 재료 구성이 어떤지를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크긴 하진 않아요. 또 어렸을 때 많이 먹었던 이 초콜릿 바가 있습니다. 얘는 또 어떨까요? 여기도 보시면 밀크 초콜릿, 설탕, 코코아 버터, 분유, 유화제 들어있고요. 설탕, 또 정제 팜유, 식물성 유지, 유화제, 식물성 크림, 가공 유지. 근데 야자 경화유가 들어있어요. 또 가공 유크림. 맛있게 먹었던 것 같은데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많이 먹었던 요플레. 어머니께서 이것도 하나씩 챙겨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분을 보면 이것도 가장 많은 재료가 원유긴 한데요. 여기에 설탕이 또 들어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몸이 커진 건지 얘가 원래 이렇게 작았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원래 더 큰 사이즈가 있던 것 같습니다. 여기 하나에 설탕 한 티스푼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초코, 과자 넣어서 먹는 이 요거트도 많이 먹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그릭 요거트, 플랜이라고 적혀있지만 여기에도 설탕이 들어있습니다. 재료를 보시면 여기에 원유, 우유죠. 근데 그 다음이 설탕과 알로스입니다. 요즘에 또 사람들이 이제 당 함량 때문에 얘기하니까
설탕을 조금 줄이고 알로스를 넣은 것 같은데요. 여전히 여기에는 설탕이 들어있습니다. 당류 함량은 5.5g, 설탕 1티스푼 정도인데, 참고로 이런 요거트에 있는 이 당류 함량은 유당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한 설탕, 자당의 함량은 아닙니다. 여기는 유당도 2당류이기 때문에 당류에 포함되긴 해요. 그래서 원래 설탕량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이 많이 드시는 그래놀라입니다. 이렇게 요거트를 그냥 먹지 않고 많은 분들께서 이 그래놀라를 뿌려 먹기도 할 겁니다. 여기에는 귀리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데 그 바로 다음이 사양 벌꿀입니다. 그리고 올리고당, 해바라기씨, 건조한 무화과, 피칸, 깐 호박씨, 포도씨유, 좀 아쉬운 기름이 들어있고요. 구운 아몬드, 그 다음에 어떤 레몬차? S가 뭔지 모르겠네요. 아몬드 슬라이스, 이런 견과류 같은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마지막에 메이플 시럽까지. 그래서 이런 그래놀라를 보실 때 이 당류 함량이 좀 높습니다. 이 100g 기준으로 17g이에요. 저기 들어있는 레몬차 S는 액상청 같은 거라고 하네요. 그래놀라를 우리가 얼마나 먹게 될까?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요즘 또 많은 분들이 이런 그릭 요거트 드시잖아요. 아마 그릭 요거트에서 이 요즘의 그릭 요거트가 가장 또 화제였던 것 같은데 오랜만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놀라가 28g 올라갔습니다. 와, 이 그릭 요거트가 약간 뻑뻑하고 조금 심심하다 보니까 이렇게 단맛이 들어갔을 때 식감과 단맛이 되게 조화가 잘 어울립니다. 봤을 때 한 25g 넣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럼 25g의 그래놀라를 넣으면 당류가 1티스푼 정도의 분량의 설탕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놀라 드실 때는 이거 우리가 보통 요거트에 넣어 먹을 때 한 1티스푼씩의 설탕을 먹는다 생각하시고, 혹시나 조금 아쉽다면 적게 넣어 먹거나 아니면 저당 그래놀라, 요즘에는 다른 대체당으로 만든 그래놀라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많은 분들께서 이 땅콩버터 많이 드실 겁니다. 땅콩버터의 기본적인 문제는 이 땅콩의 알러지입니다. 이 땅콩에 알러지가 없다면 괜찮을 텐데요. 사람에 따라서 알러지 반응이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해하실 것은 요즘에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100% 땅콩버터와 과거에 우리가 마트에서 많이 먹었던 땅콩버터는 성분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런 무가당 땅콩버터는 100% 땅콩만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터를 봤을 때는 성분이 조금 흥미로워요. 성분을 보시면 땅콩, 설탕, 식물성 유지, 소금 이렇게 4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땅콩이 약 90%에 가깝고 설탕이 7.7%, 식물성 유지가 1.8%. 그래서 얘는 당류 함량이 100g당 15g. 이런 첨가물이 없는 땅콩버터는 100g당 당류가 6g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드시는 게 이런 견과류 믹스일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되게 많이 봤던 브랜드가 이 하루 견과인데 이 성분을 봤을 때 조금 놀랐어요. 이 제품 자체에는 되게 성분이 다 깔끔하다고 느꼈습니다. 구운 아몬드, 호두, 브라질 너트, 캐슈넛, 피칸, 마카다미아, 헤이즐넛. 그러니까 견과류만 딱 들어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먹었던 견과류에는 그 크랜베리, 건조한 크랜베리가 설탕에 절여져 있거나 나쁜 기름이 들어있었는데 이 제품 자체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견과류 드시는 분들은 사실 걱정할 게 2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이 견과류의 알러지 이슈, 각자의 몸에 안 맞는 알러지가 없는지, 두 번째는 여기 안에 그 외에 첨가된 것들이 어떤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추가하자면 산패 이슈도 있습니다. 이런 견과류라는 게 사실 이렇게 가공되고 나서부터는 산소와 만나서 조금씩 산패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선하게 먹는 게 중요하긴 해요. 보통 아침 식사로 이렇게 요거트를 많이 드시고 아까 전에 짚었던 이 우유도 드실 겁니다. 이것들의 아쉬운 점은 제가 많이 지적했었는데요. 여기에는 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당, 다른 하나는 카제인 단백질 A1입니다. 이 2가지가 우리의 몸에서, 특히 장에서 제대로 분해되기가 어려워요. 제대로 소화되지 못한 유당과 카제인 단백질이 장에서 문제를 만들고 장벽을 허물 수도 있고요. 또는 그것들이 그대로 장벽으로 들어와서 뇌나 다른 곳에 염증 반응이나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제품들은 각자마다 좀 개인 반응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일단 끊어보고 몸의 반응이 괜찮아지는지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제품은 조금 조심해서 먹을 필요가 있다. 저야 조금 더 민감한 거일 수도 있지만 많은 분들께서 피부 문제가 있거나 장 문제가 있거나 면역 문제가 있거나 어떤 정신이나 뇌 관련 문제가 있다면 이 제품을 끊는 게 의외로 어떤 변화를 준다는 것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나쁘다는 아닌데 조심해서 볼 필요가 있다 정도예요. 그래서 우유 대신에 이렇게 두유나 아몬드 밀크도 많이 드실 겁니다. 이거 2가지의 장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우유에 문제가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각각도 조금 더 조심할 포인트는 있습니다. 두유의 경우에는 여기 들어있는 이 콩이 몸에서 안 맞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또는 여기에 들어있는 성분이 우리 몸에서 여성 호르몬 관련 시스템을 교란한다는 가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먹었을 때 몸의 반응을 보시고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콩 제품은 먹었을 때 목이 간지럽거나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고요. 어떤 것들은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찾아 먹지는 않고 가끔 필요할 때만 과하지 않게 먹습니다. 아몬드 밀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어디까지나 견과류로 만든 거기 때문에 각자의 알러지 이슈 확인하시고요. 성분을 봤을 때 이렇게 일반 오리지널 버전에서는 설탕이 들어있다는 점, 그리고 유화제가 들어있다는 점, 이 유화제의 경우에는 장 점막의 건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어떤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화제가 무조건 나쁘다라고 바로 먹으면 큰일 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반복해서 많이 먹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프로틴 음료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쉬운 것은 유제품입니다. 분리우유 단백 분말, 농축우유 단백 분말,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유당, 카제인 단백질, 그다음에 알러지 반응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좀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효율적으로 단백질 섭취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찾아서 먹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닥터 프렌즈라는 의사 선생님께서 하시는 유튜브 채널에 우창윤 내과 선생님께서 만드신 쉐이크가 있어서 찾아봤습니다. 성분 한번 보겠습니다. 분리대두 단백, 분리유청 단백, 코코아 분말, 그리고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네요. 식물성 크림 혼합 분말. 크림은 동물성 식품이어야 되는데 이 식물성 크림 안에는 아마도 좋지 않은 기름이 같이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들어있는 게 좀 아쉬워요. 다른 것들은 감미료 또는 코코아 파우더 같은 것들이고요. 그래서 당류 함량은 0.4g으로 굉장히 낮은 쉐이크긴 한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유제품이 들어가 있어서 조심할 사람들이 있다는 점, 그리고 여기에 들어있는 식물성 크림 때문에 이게 많이 자주 먹기에는 대사 건강에 좀 아쉬운 점이 있다는 점만 이해하시고요. 가끔씩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달콤한 이 카페 음료도 먹을 겁니다. 카페에서 먹지 않고 제가 이번에는 편의점에서 사왔는데요. 여기에는 우유, 물, 그리고 커피 추출액, 설탕, 유크림, 탈지 분유, 유화제, 카제인 나트륨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우유와 설탕인데요. 이 바닐라 라떼 한 잔에 당류 함량이 18g입니다. 18g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드릴게요. 네. 하나, 둘, 셋. 이 정도의 설탕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우유가 들어있기 때문에 유당도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이것과 유사한 정도의 당 함량을 먹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먹고 나면 혈당이 확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우리가 또 잠에서 깨기 위해서 이런 에너지 드링크 많이 마실 겁니다. 성분을 볼게요. 물, 기타 가당, 이산화탄소, 과란나 추출물, 타우린, 구연산, 합성 향료 등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당류 함량일 텐데요. 여기에는 당류 함량이 30g이 들어있습니다. 설탕으로 치면 6티스푼이에요. 그리고 재밌는 게 카페인 함량이 다 다릅니다. 하식스에는 카페인이 60mg, 여기 레드불, 여기에는 카페인 함량이 88.75mg, 그리고 여기에는 이름도 좀 무시무시한 몬스터, 여기에는 카페인이 100mg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여기에 있는 것보다 여기에 있는 카페인이 약 2배라는 거예요. 메가커피의 기본 사이즈 커피 이 한 잔에는 199mg의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몬스터 2개를 먹는 만큼의 카페인을 이 한 잔으로 먹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많죠?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 오렌지 주스, 아침에 우리가 과일 챙겨 먹는다는 느낌으로 마셨던 오렌지 주스입니다. 이 주스의 재료를 보면 물과 오렌지 농축 과즙 이 두 가지가 답니다. 성분은 100ml에 당류가 9g입니다. 아마 거의 설탕에 가깝죠? 100ml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100ml인데 어렸을 때도 이만큼 안 먹었던 것 같아요. 보통은 200ml를 먹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만큼을 먹었을 때 먹게 되는 당류가 18g, 설탕으로는 3에서 4티스푼 정도입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사실 이런 오렌지는 그냥 통으로 먹는 게 낫습니다. 통으로 먹었을 때는 안에 있는 물, 식이섬유까지 같이 먹기 때문에 많이 먹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제해서 짜서 마셨을 때는 우리가 조금 과한 당류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침에 이렇게 마셨을 때는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건 어렸을 때 제가 우유에 말아 먹었던 시리얼입니다. 성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옥수수, 설탕, 메가 엑기스, 보리와 관련된 거죠. 정제 소금, 혼합 제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 시리얼은 과연 튀겼을까요? 구웠을까요? 다행히도 이걸 튀기진 않았습니다. 여긴 시리얼은 오븐에 구웠어요. 그래서 보통 여기서 논란이 되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문제가 된다고 하는 건 보통 당류입니다. 이게 30g당 당류 함량이 9.5, 거의 10g입니다. 이만큼이 30g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50g을 먹었던 것 같아요. 60g 먹었다. 이렇게 먹었을 때 당류
설탕이 약 19g입니다. 19g이면 얼마냐? 하나, 둘, 셋. 이만큼의 시리얼을 먹으면 사실 이만큼의 설탕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탕이 안 보이지만 이 정도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그냥 먹지 않죠. 이렇게 이 정도 우유를 타서 먹죠. 저는 바삭하게 먹었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바로. 근데 지금 설탕이 들어갔으니까 더 달겠죠. 그래서 어렸을 때 이렇게 먹었던 것 같아. 이렇게 한 입 먹고 모닝빵 잼 발라서 하나 먹고 하나 먹고 아침에 이렇게 먹고 가면 어머니가 사과 이렇게 몇 개 입에 넣어주시고 어머니 사랑이었지만 이제는 이렇게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밥을 먹듯이 서양권에서는 이렇게 오트밀을 많이 먹습니다. 귀리예요. 귀리가 낯선 분들이 있을 텐데 귀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냥 먹으면 맛이 없고요. 보통은 이것을 요거트나 두유, 우유 같은 데 재워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거기다가 과일이나 그래놀라, 토핑 같은 걸 올려서 다음날 아침에 먹는 그런 오나오, 오버나이트 오트밀로 많이 먹습니다. 저는 잘 안 먹는데요. 이것은 사실 오트밀 자체가 사람들마다 논란이 있긴 하지만 순수한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탄수화물 함량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이해하시고요. 오트밀도 종류에 따라서 농약이 있거나 그런 것들을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막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완전 이상적인 음식은 아니지만 개인에 따라서는 이것들로 또 포만감을 얻고 식사를 하시는 것도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선택이 달렸어요. 샐러드. 이거는 이제 빵집에서 산 샐러드입니다. 시저 치킨 샐러드예요. 제가 여기서 좀 아쉬운 점은 여전히 아마 소스일 것 같은데요. 성분을 보겠습니다. 가장 많은 게 양상추, 그 다음에 시저 드레싱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시저 드레싱에 뭐가 들어갔냐인데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이 마요네즈의 콩기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중에서 먹는 이 샐러드 먹을 때 조심할 게 이 소스인 것 같아요. 마요네즈 기반의 소스이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것들은 좀 아쉬운 기름으로 만든 소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뭐 치즈나 콩, 단백질 같은 게 들어있고 양상추가 들어있습니다. 엄청 바람직한 식사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먹을 때는 여기에 있는 마요네즈 같은 이런 끈적한 소스가 있다면 빼시고 여기다가 올리브유나 소금, 후추 또는 식초, 발사믹 식초 같은 것들 넣어서 드시면 충분히 조금 더 괜찮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신선식품몰에서 많이 팔렸던 브리또입니다. 저 옛날에 몇 번 먹었었는데요. 성분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밀, 그리고 그 다음이 소스인데 그 소스도 대두입니다. 그리고 치즈가 들어있고 또 소스가 들어있고 설탕 들어있습니다. 역시 이런 제품들을 먹을 때는 항상 아쉬운 게 안에 있는 소스 이런 것 같아요. 이거 데워서 먹으면 맛있어요. 그래서 이런 밀가루나 기름 같은 것만 좀 빼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이 김밥, 또 많은 분들께서 김밥은 괜찮은지 여쭤보시는데 사실 김밥에 있는 우엉이나 시금치, 당근, 어묵, 햄, 단무지 이런 것들 얘들은 완벽하지는 않아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얘를 볶을 때 쓰는 기름이에요. 보통 공장이든 어떤 가게에서든 재료를 볶을 때 좋지 않은 식물성 기름을 씁니다. 이게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먹었을 때 제가 졸린 이유 중에 하나가 어쩌면 그 기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쁜 음식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것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긴 하지만 탄수화물 조심하시고 안에 있는 재료들 한번 보시면서 또 각자의 몸에 맞는지 확인하시는 것. 개인적으로 찾아 먹지는 않지만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주말마다 저희 아버지께서 아침에 라면을 끓여주셨어요. 이 라면은 튀긴 음식인 건 아시죠? 여기 보시면 유탕면 적혀 있습니다. 밀가루와 전분 같은 것을 면 뽑아가지고 이런 팜유 같은 기름에 튀긴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좀 좋지 않은 기름이 있다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조미료들, 이것들이 사람에 따라서 뇌신경계를 과하게 흥분시키거나 어떤 신경계 관련 문제를 만들 수 있다 정도 이해하시고 과하지 않게 먹는 것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아침에 집에서 집밥으로 이렇게 한식 반찬을 먹을 겁니다. 이 반찬은 사실 중요한 건 설탕과 기름인 것 같아요. 보통 한식이 건강하다는 이미지가 있긴 하지만 만들 때 설탕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멸치볶음도 맛있게 만들 때 설탕을 쓰기도 합니다. 깻잎에도 들어있을 거예요. 여기 설탕이 얼마나 들어가는가가 조금 중요하게 본 관건이고요. 두 번째는 기름입니다. 역시나 이런 어묵볶음이나 이런 애호박볶음, 멸치볶음을 할 때 어떤 식용유를 넣는지에 따라서 좋은 음식이 될 수도 있고 아쉬운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까지 성분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많은 분들께서 이런 고구마 드실 건데요. 이 고구마가 의외로 밥보다 혈당을 많이 올립니다. 거의 설탕만큼 빠르게 올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찐 고구마보다 군 고구마가 조금 더 혈당을 많이 올립니다. 그래서 아침에 좀 나이가 있거나
활동량이 많지 않거나 운동을 많이 안 하는 분들이 고구마를 먹는 건 혈당 문제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굳이 드신다면 운동 전에 먹는 것만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게 답니다. 혹시나 이 고구마를 먹었을 때 혈당이 궁금하신 분들은 연속 혈당 측정기 부착하시고 한번 고구마 하나 먹어보세요. 아침 공복에 먹어보면 혈당이 엄청나게 뛸 겁니다. 그걸 먹고 나면 옛날처럼 고구마를 쉽게 아침에 먹기는 어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단호박은 어떤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단호박도 마찬가지로 구운 것보다는 찐 게 좀 더 낫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단호박을 먹었을 때는 고구마를 먹었을 때보다 혈당은 조금 덜 오른다는 겁니다. 저는 그 이유가 식이섬유 함량 때문인 것 같아요. 단호박에는 상대적으로 식이섬유가 조금 더 있어서 고구마보다는 좀 낫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것도 탄수화물 함량을 채우기 때문에 각자가 많지 않게 먹는 것 또는 운동 후에 먹는 것이나 전에 먹는 것 이 정도로 이해하시고 과하지 않게 먹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굽는 것보단 찌는 게 나아요. 고구마보다는 좀 맛이 없습니다. 그리고 좀 바쁠 때 편의점에서 이런 닭가슴살 같은 거 드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또 몸 만드시는 분들도 이런 거 많이 먹을 텐데요. 성분 한번 보겠습니다. 닭고기, 물, 염지제, 여기 정제소금이 들어있고 어떤 알 수 없는 믹스 베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유청 분말이 들어갑니다. 유당이 있고 정제소금이 있고 후추 흐레이크가 있습니다. 보존료가 들어있고요. 발색제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아질산 나트륨 들어있죠. 개인적으로 이 제품은 조미료가 들어있는 것 외에는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보통 편의점에서 파는 많은 닭가슴살들 성분 보시면 거기에 어떤 씨앗 기름이 들어있습니다. 해바라기씨유나 이런 나쁜 기름이 들어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서 그나마 나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편의점에 있는 것도 거기에 있는 기름의 양이 엄청 많지는 않기 때문에 가끔씩 바쁠 때 먹기에는 또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보통 아침에 많이 먹는 음식들 또는 제가 살면서 많이 먹었던 음식들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제가 어떤 비평을 하긴 했는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지금의 주관적 관점일 뿐입니다. 이런 성분들이 좀 아쉬운 게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설탕, 밀가루, 나쁜 기름, 튀긴 음식, 유제품이나 알로식품들 이런 것들의 어떤 각각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죄악시하거나 두려워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 먹어도 괜찮아요. 다만 여기 어떤 성분이 들어있고 그것들이 몸에 들어왔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 강의에서 자세히 다룬 바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에서 이해는 하고 있되 이것들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자체가 바쁘고 시간이 없고 에너지도 별로 없고 경제적으로도 조금 여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끔씩 이런 것들 먹는 거 문제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허기를 해결하는 것도 음식을 먹는 것도 충분히 중요한 일이에요. 다만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먹고 있거나 무의식적으로 그냥 먹고 있다면 그때는 조심할 게 있겠죠. 이런 것들 이해하시고 조금 더 우리가 식단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건강 아침 식사의 어떤 기준들, 제가 생각하는 과학적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이것들을 실제로 제가 어떻게 먹고 있는지 추천하는 메뉴나 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